안녕하십니까, 홍파학입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기본 문법 파트를 끝내고 드디어 객체지향 파트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 주제인 클래스와 객체를 시작으로 OOP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 기본 문법 파트의 내용들을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죠. 먼저 타입, 변수, 연산자를 통해 특정 값을 탑에 맞게 저장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를 배웠었죠. 메소드를 활용하여 여러 줄의 코드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메소드는 입력에 따른 결과를 반환하는 구조였고, 또 이를 호출하는 방법과 추가로 정의하는 법, 그 구조에 대한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또 조건문도 배웠었죠. 조건문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비교 연산자와 또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보다 풍부한 조건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문과 배열에서는 반복되는 수많은 코드를 압축하는 방법과 또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관리하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배열 안에 있는 총합을 계산한다든지 또 배열에 있는 평균값을 구한다든지와 같은 실습 또한 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이들을 종합하면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라는 내용을 배운 것입니다. 어때요? 쉽죠? 그럼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줄이면 OOP, 쉽게 풀어 말하면 조립식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을 부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를 조립해서 전체를 완성하는 방법이죠. 자전거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각 부품들은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OOP는 왜 쓰는 걸까요? 조립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리가 편합니다. 가령 프로그램의 일부가 고장이 난 경우에 그 부분만 고쳐주거나 또는 교체해 줄 수 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둘째,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객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 확장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럼 OOP를 배웠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프로그램은 객체를 조합해서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답은 객체는 클래스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객체별 설계도인 클래스가 필요한 거죠. 이때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를 인스턴스화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니까 객체를 설계하는 방법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필드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필드는
객체가 가지게 될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메소드는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을 기준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고양이 클래스를 설계해 볼까요? 필드는 이름, 품종, 체중 정도로 하고요. 메소드는 할퀴기, 야옹 정도로 정의할까요?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도표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계된 고양이 클래스를 실제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든다. 두 번째, 필드를 작성한다. 세 번째, 메소드를 정의한다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여기서 추가로 눈여겨볼 점은요. 메소드에 public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는 항상 메소드에 public static이 붙었잖아요. 이제 객체 지향 파트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개념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조립형 프로그래밍으로서 객체를 조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의 장점으로는 관리에 좋고 재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기능 또한 추가가 수월하다 했었죠. 다음으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살펴봤었는데요.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조립하여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 클래스를 설계한 다음에 이를 통해 코드를 작성한다는 점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습을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약을 마무리하면서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클라우드 스터딩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마지막 퀴즈를 내어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교육 콘텐츠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홍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